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 3월 20일 계리직 2021년 시험 보신 녀석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문제가 올라와가지고 지난 2019년 계리직 그 시험이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좀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낮아질 것 같다고 느끼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2021년 계리직이 난이도가 그나마 좀 낮아졌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이게 아마 제가 느끼긴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전반적으로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무난한 유형도 많이 냈고 그래도 좀 알만한 개념들을 많이 낸 것 같긴 한데 일단 일부 문제에서 사료의 레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일부 사료가 진짜 어려웠고 중간중간에 함정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상 풀었을 때는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막상 풀었는데 채점이 보면 이것도 틀리고 막 저것도 틀리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번 회차도 솔직히 최근 뭐 경찰이라던가 뭐 법원직이라던가 해경이라던가 이런 시험 비교했을 때는 이번에 계리직이 좀 계리직했어요. 좀 어려웠어요. 게다가 좀 제가 느끼기에 지금 제가 공부를 좀 하고서 지금 해서 찍는데 약간 좀 논란이면 논란이라 느낄 만한 문제가 몇 개 있거든요. 제가 좀 후기를 보면서 좀 그걸 정리해봤는데 이게 이의 제기를 해도 먹힐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해설해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얘기 나눌 테니까 이거 보시고 만약 의문 내는 내용 있으면은 좀 댓글로 꼭 얘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다음 글이 나오는 책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거 사료는 안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 선지가 좀 어려웠어요. 일단 여기서는 뭐 이게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이 하는 데 나왔다고 해서 어찌 괴이한 거겠냐. 그래서 뭐 이것이 신이로서 다른 편보다 먼저 놓은 까닭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문제 제시된 사료의 기이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약간 좀 귀신 같은 이야기 아니면 되게 뭔가 다양한 설화? 그러니까 이 책은 좀 그런 삼국시대의 설화랑 관련된 걸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게 기이편에 있는데 그거랑 관련된 이 사료는 일련의 삼국유사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나마 한능검에서도 많이 나던 사료라서 괜찮았는데 선지가 좀 어려웠어요. 일단 1번 현재 전하는 신라의 향가를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다. 일단 시작부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하면 이 삼국유사에 한 14수 정도의 그 향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삼국시대 향가를 연구하기 위한 역사서로서도 이 삼국유사가 의의가 깊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에요. 이건 조금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풀었을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보면 2번 유고 사서의 관리에 따라 중국 정사의 기전체 형식을 도입했다. 일단 이 문제 제시된 삼국유사는 기사 본말체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기전체일 리가 없죠. 뭐 기전체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대표적으로 삼국 사기가 있겠죠. 그래서 틀렸고 3번 개인 전기가 실린 열전은 백제인이나 고구려인보다 신라인의 비중이 높다. 똑같이 될 리가 없습니다. 기사 본말체에서는 열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열전은 기전체의 대표적인 구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틀렸고 4번 신라가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여 사용한 것은 옳지 않다고 논했다. 이거 조금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거 삼국사기예요. 이 삼국사기의 저술한 김부식은 신라가 독자적 연어를 사용한 걸 비판하는 좀 그런 논설을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틀려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2번. 다음 그 괄호에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야, 2번부터 어려워요. 저 이거 갖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좀 출제자가 이거 좀 이게 소위 약간 출제자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봤을 때 이거 풀었으면 그럴 것 같거든요. 일단 이 참고 보고서 그 고구려에 부경이랑 헷갈리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제가 보기엔 이 옥으로 된 벽, 뭐 규, 찬 등 여러 대 걸쳐 내려온 물건이 있다는 표현인데 아마 예전에 좀 기출을 좀 다양하게 보신 분들은 아마 그 계리직이나 그 경찰 간부에서 언급된 이 옥갑이란 키워드가 있거든요. 옥갑 이거 보고서 옥 보고서 옥이 언급되면은 부여가 아닐까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료에서 전 이거 주목했을 것 같아요. 예왕지인.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정서적인 건 아니라서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연구한 결과로서는 약간 조금 그렇게 보는 게 이 부호랑 국가가 예맥 쪽, 그러니까 예맥 쪽에 그 부족이 만든 국가라고 좀 이렇게 연구 사례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설이라고 보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예맥이랑 관련된 그런 건 부여거든요. 그래서 이 예왕지인의 이 예자를 보고서 예족이랑 관련된 거는 부여가 아닐까. 좀 이렇게 풀었어야 문제가 쉬웠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것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었을까 싶어요. 좀 어려웠어요. 그럼 선지 분석해보면 1번 수수가 끝나는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동맹은 고구려랑 관련된 거죠. 그래서 틀렸고
2번 단궁, 과마, 바노피 등의 특산물이 생산되었고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하였다. 이거는 동해라서 틀렸어요. 3번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 5월과 추수를 마친 10월에는 계절제를 열어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계절제가 연결되는 건 사만이죠. 그래서 4번 사출도를 도왔으며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거죠. 지방 관할 구획과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연 부여가 정답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2번부터 문제가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 제대로 파악하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게다가 심지어 이거 선지도 다 똑같은 국가가 아니어가지고 선지를 속아서 푸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 문제가 이번 기출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3번 신라 발전 과정에 대한 사실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좀 어렵긴 어렵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일단 기억 고령의 대가야를 병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대가야를 병합한 거는 562년의 진흥왕이죠. 그리고 호국의 염원을 담아 황룡사 구축 목탑을 세웠다. 이거 제가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황룡사 구축 목탑을 세운 왕은 선덕 여왕이죠. 당시 자장의 건의를 받아서요. 그래서 일단 진흥왕보다는 선덕 여왕이 되니까 일단 기역 니은 순서고, 디귿 행정기관인 병부를 설치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 병부는 517년에 버풍왕 시기에 버풍왕. 뭐 당시에 뭐 불교도 공인하고 금관가도 정벌하고 뭐 율령도 반포하고 별걸 다 했죠. 골품제도 정비하고요. 리을 주구년의 제도를 정하고 실직주를 두었다. 일단 이거는 505년에 지증왕이에요. 지증왕. 이 지증왕 시기에 그런 지방 행정 제도 정비했거든요. 특히 이 실직주의 이사부를 파견한 것도 같이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선덕여왕 순서인 리을, 디귿, 기역, 니은인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자, 이 4번 다음 밑줄 친 해당되는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걸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문제 낚이기 쉬웠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 문제 아마 제대로 문제 안 읽으신 분들은 어디 여기서 이거 올랐을 거예요. 분명 이거 올랐을 거예요. 왜냐? 이것만 보고서요. 연호를 이난이라 하였다. 이것만 보고서 무한 골랐을 거예요. 장담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키워드는 제가 공무원 한국사도 그렇지만 한능검에서 특히 강조하지만 키워드는 무조건 종합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힌트 1번 현종 개원 7년. 솔직히 이건 모를 거예요. 이거 719년인데 이때가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이 사망한 시기거든요. 근데 이건 모른다 치더라도 아들이 왕위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의 아들이 무왕이니까, 그러면 이 무왕의 아버지인 이 괄호에 친 인물은 무왕이 아니라 대조영이에요. 대조영. 그래가지고 키워드를 대충 읽었으면 이 문제는 낚이기 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 직렬 문제 동시에 풀어야 되다 보니까 낚이기 쉬웠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함정이 엄청 심하진 않았어요. 1번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거는 선왕. 그래 틀렸고, 2번 장수 장문유를 시켜 등주를 공격하였다. 이건 앞서 얘기했듯이 무왕입니다. 이땐 당나라랑 사이가 안 좋았죠. 3번 삼성육부의 중앙관제와 지방행정 조직을 정비하였다. 이거는 문왕.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당의 군대를 천문령에서 물리치고 동모산에서 건국하였다. 이 천문령 전투가 698년에 발생했죠. 그 발해가 건국하게 된 결정적인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대조영과 관련된 전투로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를 대충 읽으면 낚이기 쉬운 문제였죠. 자, 5번 고려시대 가족제도와 여성의 지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쉬운데 낚였으면은 이거 낚였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솔직히 문제 자체가 고려시대 여성 지위는 딱 하나예요. 여성과 남성이 비교적 평등한 맥락 고르면 쉬운데, 3번이 약간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일단 설명드리면 1번 아들과 딸 모두 부모의 제사를 주관할 수 있었다. 당연하죠. 이 시기에는 여자랑 남자한테 이런 거 다 시켰으니까 일단 이건 맞는 내용이고. 2번 여성은 사회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는데 이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런 남녀 평등이라는 게 이 시기에는 그냥 일상생활적인 거에서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산도 똑같이 물려받고 제사도 공동 주관하고 뭐 호적도 순서대로 기록되고 그런 점에서는 평등한데, 이 사회활동이라는 거는 일종의 좀 제가 보기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뭐 공무원이라던가
관리, 그러니까 이런 사회 진출, 그러니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냐, 그거를 여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회 진출이 여성이 고려시대에 나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남녀가 그냥 비교적 평등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했으면 이거 낚이기 쉬웠는데, 아무리 고려시대라도 막 공무원 관리까지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여성이 그렇게 제한이 없었던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에요. 자, 3번. 혼인 형태는 일부 일처가 일반적이었으나 축적도 가능하였다. 야, 이거 낚기 쉬웠어요. 일단 고려시대가 일부 일처제가 대부분인 거는 맞아요. 심지어 아마 대부분 다 그거 생각했을 거예요. 이걸 헷갈렸으면 아마 이 시기에 그 충렬왕 때 있잖아요. 충렬왕. 그 충렬왕 시기에 그 박유가 일부 다처제를 건의한 그 사료를 공무원 항고사에 많이 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당시 여성들의 비판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 자체에서 그럼 일부 일처제가 계속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축적제가 고려 말기, 그러니까 후기쯤에 가서,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진짜 일부 가문 아니면 좀 고위 관직 그런 데서 발견이 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맞는데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이거 좀 어려웠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 낚이기 쉬웠을 것 같아요. 4번.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었고 호적에도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나이에 따라 기록하였다. 맞죠? 이 시기엔 차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정근대사부터 이렇게 문제를 세게 때린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6번. 다음 작품이 제작된 시기의 문화예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뭐 여기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 듣고 그린 그림, 뭐 이거는 한능검에서도 자주 나온 몽유도원도죠. 그러니까 몽유도원도니까 조선 전기랑 관련된 걸 고르면 되는데, 1번. 자연을 벗삼아 사는 모습을 노래한 청산별곡이 창작되었다. 이거 연도가 좀 애매한데, 일단 지금 고려시대라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창작자랑 연대가 미상이어가지고 일단 고려시대라고 보긴 보는데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 뭐 고려시대면 고려시대인데 좀 연도가 정확하지 않은 거라서 일단 이거 자체가 선지가 답이 될 것 같진 않고요. 2번. 왕조의 창업가동과 왕실의 선조들의 업적을 찬양한 용비어천가를 지었다. 맞죠? 이게 왕으로 치면은 용비어천가가 나온 세종 시기가 이거보다는 이전인데, 어쨌든 조선 전기의 키워드는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강화도에 외교장과가 두어 왕씨 행사를 기록해 의궤 등 중요한 서적을 보관했다는데 이거는 정조예요. 정조. 그러니까 조선 정조 시기니까 후기라서 안 맞고요. 4번. 중인 서울층이 결성한 희사를 중심으로 위학 문학이 유행했다. 이거 한능검에서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똑같이 조선 후기예요. 왜냐하면 그 조선 후기에 이를수록 평민층이라던가 중인층의 그런 문학 활동도 유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괜찮았어요. 자, 그럼 이어서 7번. 다음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보기에 가라에서 바르게 고른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평소에 임진왜란 유행할 때 강조하는 그 공략법을 알았으면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일단 여기 이여송이라는 힌트가 있었고요. 그 외적은 벽제관에서 부군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면서 명군을 진흙 수령을 유인했다는데, 그래서 이때 이여송이 이게 명나라 장수거든요. 이게 명나라 장수. 그래가지고 원래 명나라 장수인데 당시에 약간 이여송 같은 인물이 약간 좀 명나라 인물이니까 약간 좀 허세를 부리거든요. 야, 나 명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막 받들어줘야 막 이러는데, 이때 한번 진짜 외나라도 죽을 뻔해가지고 그때 조선 그 장수들이 좀 구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빌었다는 썰이 있는데, 아무튼간에 이 이여송과 벽제관이 언급된 이거는 벽제관 전투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쉽게 푸는 법을 알려드리면, 제가 항상 임진왜란 유형 강조할 때는 그 5가지 틀로 보라고요. 일단 패배 연속, 그러니까 패배는 부산진, 동래성, 탄금대 전투하고 선조가 의주로 피난한 이후에 당시에 해전 시작하면서 점점 승리하죠. 그러니까 오포라던가 한산도라던가 그리고 사천, 당포, 당안포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육지전의 경우에는 진주, 평양성, 행주 대첩이 있는데, 이 평양성 전투랑 진주 대첩 사이에 이 벽제관 전투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진주 대첩, 벽제관 전투, 평양성 전투, 행주 대첩, 그리고
다음으로 명랑해전이랑 노량해전 외우면 풀 수 있다. 그러니까 패배, 해전, 육지전, 그리고 여기 사이에 7천량 해전으로 패배했다가 명랑해전, 노량해전. 이 순서 외우면 임진왜란 유형 조금 더 쉽게 공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틀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정리하면은 일단 이건 패배니까 1번 순서, 여기 한산도는 2번, 그리고 지금 나온 이 진주성이 3번인데 어쨌든 육지전에서 지금 흐름이니까 여기가 제일 자연스럽고요. 여기 행주산성은 참고로 그 육지전이 실질적으로 끝나는 게 행주산성이에요. 이때를 기점으로 그때 당시 왜군이랑 일시적으로 휴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흐름도 자연스럽고요. 뭐 원균이 칠정량 북을 전사했고 여기 명랑해전, 노량해전 이 순서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 큰 틀을 외웠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8번 문제. 다음 글이 나오는 책을 지은 학자에 대한 설명 옳은 걸 얘기했는데, 야, 이 문제 저 깜짝 놀랐어요. 약간 이 문제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출제자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 생각했는데, 이 문제는 그래도 다른 역대 진짜 뭐 들어온 직렬 문제에 비해서는 그나마 괜찮긴 괜찮았거든요. 왜냐면 이걸 아냐 모르냐고 중요했어요. 수령이나 직책을 관장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여러 조목을 열거하여 오히려 직책을 다 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뭐 하물며 스스로 실행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뭐 부임, 뭐 해관, 뭐 그래서 어진 수령 있어 제 직분을 다할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방법이 어둡진 않을 거라는데, 쉽게 정리할게요. 일단 봐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령의 그럼 뭐 부임이라던가 해관까지 수령의 역할을 다룬 거예요. 근데 잘 봐봐요. 그럼 일단 뭔가 수령의 역할을 다룬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지은 학자가 일단 수령의 역할?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일단 봐봐요. 지금 선지 먼저 분석 드릴게요. 1번 노론의 중심 인물로 대명분을 중시하였다. 이거 송시열이에요 일단. 그리고 2번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정전제의 이념을 구현하려 했다. 일단 정약용이에요. 3번 자영농 육성을 위해 토지를 재분배하자는 균전론을 제기하였다. 이거는 유형원. 자, 4번 본인의 연행 경험 바탕으로 상공업 진흥과 기술 발전을 제안했다는데, 이거 솔직히 좀 제가 헷갈리거든요. 사실 연행 경험이랑 뭐 상공업 진흥을 주장한 거는 사실 박재가랑 박지원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애매한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기술 반절까지 얘기하면 박재가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 이거 둘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둘 다 이거 했어가지고 이거 딱히 한 인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박재가부터 보긴 할게요. 근데 좀 애매하네요. 근데 일단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봐봐요. 일단 송시열 제외하면은 이 정약용, 유형원, 박재가 아니 박지원 이거는 공통적으로 실학파예요. 그럼 일단은 1번은 너무 먼 인물이니까 다 제끼면, 그러면 실학파 인물 중에서 수령의 역할을 강조한 게 누구냐, 그거를 알았으면 이 문제 풀거든요. 그래서 좀 쉽진 않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사료는 목민심서예요. 목민심서. 사실 이게 특히 경찰직 같은 데서는 그 뭐 가령 뭐 정약용의 서적이 뭐 경세유포라던가 아니면 흐흠심서라던가 그런 서적들의 내용이 어떤 거냐 그걸 문제가 자주 냈거든요. 근데 이 목민심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목민관이, 그러니까 목민관을 다른 말로 하면 수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령의 직책과 역할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 게 목민심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정약용인 2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령의 역할을 다룬 게 뭐지? 그러면 다른 인물을 생각했을 때 수령의 그런 역할을 다룬 그런 서적을 만든 인물이 있냐? 그 생각했을 때 목민심서가 좀 수령과 관련된 내용인 걸 알아. 그러면 푸는 거고, 아니었으면 못 풀었어요. 어려웠어요 이 문제. 어렵긴 어려운데 진짜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수령 보고 풀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풀긴 했거든요. 근데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못 풀 문제는 아니었는데, 좀 이런 문제 보면서 아마 좀 실학파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정약용처럼 잘 나온 인물들은 약간 서적에서 어떤 내용들 강조하는지 대략적인 그런 내용을 알아야 이렇게 원사료를 줘도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박지원의 관홍소초 그 경찰 20년 2차 문제보단 괜찮았는데 그래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이거 풀었으면 수령 보고서 풀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9번 다음에서 묘사한 도시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별로 안 어려웠어요. 일단은 뭐 점포라던가 비단가게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생선 보고서 설마 약간 바닷가를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이게 너무 컸어요. 숭례문. 그리고 이 성시전도라는 게 약간 좀 한약?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간 서울 쪽을 관련된 걸 좀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숭례문을 보고서 일단 조선인 걸 유추하고 여기다가 숭례문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한양에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쪽에 있는 건데 조선시대 한양과 관련된 키워드 고르면 돼요. 그럼 되게 쉬웠어요. 이 문제 1번 동시서시 남시를 개설하였다. 이거 일단 경주인데 지금 우리 조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색해요. 2번 건원중부와 해동통보가 화폐로 유통되었다. 화폐가 유통됐다면 솔직히 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얘기한다면 당시 이건 고려시대니까 개경으로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화폐라 가지고 이걸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나 싶긴 한데는 일단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그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내용 자체가. 왜냐하면 일단 지금 묘사한 도시라면 이게 솔직히 도시라는 게 여러 시대를 건너뛰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조선시대 그런 도시의 모습과 관련된 키워드를 고르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 같은데 문제가 썩 그렇게 깔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3번 국가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유기전이 변성하였다. 맞죠? 왜냐면 이거 유기전이 관련된 게 시전상이 있잖아요. 시전상이 조선시대 그런 상업활동과 관련된 키워드로서 맞고요. 왜냐면 당시 이거 종로에서 활동했으니까요. 키워드도 자연스러워요. 4번 경남도와 중국의 항저우를 연결하는 해상길을 통해 교역이 이루어졌다. 이건 예성강 쪽이잖아요. 예성강. 그래가지고 당연히 연결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약간 한양을 중심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그 단순히 풀었으면 되게 쉬웠어요. 근데 이번이 개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도시라 표현하니까 좀 애매하긴 했어요. 그래서 조선, 한양 보고서 그냥 시전상에 관련된 유기전 이거 보는 게 제일 나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자 그럼 10번 미추홀친 반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걸 얘기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 이 문제 지금 논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요. 이게 서정록이란 기록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조선 초기에 여진 관련된 그런 거 다룬 게 있고 두 번째로 이괄의 난을 기록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정록 보고서 이거는 이괄의 난을 걸은 문제구나 해가지고 여기서 아마 그걸 골랐으면 이거랑 이거 보고서 찍어가지고 4번 골랐을 것 같거든요. 반란이 일으킨 적도들은 평안도 가산읍 북쪽 다복동에서 무리를 모아 공개해서 가산, 선천, 곽산 등 천촌과 북쪽의 주요 고을들 점령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지역들 공통된 평안도예요. 서북 평안도. 왜냐면 가산, 곽산 이거는 홍경래의 난과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가산, 곽산 보고 평안도 지역 봤으면 홍경래 난을 바로 찍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에 저항했다. 맞죠? 이거에 대한 차별로 반발한 거고 뭐 여기 두 번째 지역의 무반 출신과 광산 노동자들이 적극 가담했다. 당시 반란을 주도한 세력이니까 정답은 2번이 딱 깔끔해요.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풀었으면 이게 정답인데 저도 이게 좀 사료가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거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서정록이랑 기록이 그러면 조선 초기에 있는 게 있고 이 이괄의 난을 쓴 이 서정록도 제 아는 걸로는 이 홍경래의 난이 발생한 1811년 이전보다 쓰여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서정록이. 근데 이 기록에서 어떻게 홍경래의 난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전이랑 다 뒤져봤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봤으면 쉽게 홍경래의 난을 풀었을 것 같은데 이거 보고서 이괄의 난을 낚였을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사료 출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거 검색해봤거든요. 사료 출처가 안 떠가지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모르는 이 서정록이 있으면은 조금 피드백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솔직히 제가 모르겠으니까 그냥 감히 겸손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이거 보고서 평안도 지역 보고서 홍경래에 난 찍었으면 깔끔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그거 몰랐으면은 이 농공 행사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이괄이 이등공신 책봉된 것에 불만 가진 거랑 의주와 안주를 연이어 점령해서 조정에 큰 위협이 되었다. 당시 이괄이 난 때 점령한 지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역디귿이랑 니은니을 게임인데 애매했어요 이 문제. 사료 내용을 봤을 땐 맞는데 이것 때문에 모르겠어가지고 일단은 이거 이의제기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보고서 푸는 게 제일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어서 11번 근대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조선사회가 경험한 이 문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출에서 가장 마지막 어려웠던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이 문제까지 제일 어려웠거든요. 근데 아마 이 문제도 지금 제가 보기에 논란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것 때문이니까요. 기억. 왜냐? 근대식 우편제도와 전신시설은 모두 1884년에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난리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군대식 우편제도는 우정총국 때문에 말이 돼요.
우정총국 만들었는데 뭐 당시 감심정변으로 뭐 막 망가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연결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됐을 거예요. 이거 전신시설. 왜냐면 흔히 교재에서 이거 1885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찾아봤을 때 1885년을 막 틀린 줄 알았는데 일단 정답이 1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이거 옆에다가 사료 달아둘 텐데 그 우리 역사의 사이트 보니까 최초의 그 전신을 설치한 게 1884년에 기록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기억은 맞는 내용이라서 이거 이의제기도 안 받아줄 것 같긴 한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은 이거 지금 기록 하다 보니까 1884년에 그 만든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기준하면 일단 맞다고 봐야 되는데 썩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다 속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 문제를 너무 이상하게 냈어요. 좀 수험생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문제가 좀 짜증났어요 이번에. 아무튼 니은 근대식 의료는 가보개혁 이후에 더욱 확산하여 1895년 정부에 위생국을 설치하고 그 전염병 예방 규칙도 제정하였다. 맞아요 이거는. 왜냐면 근데 위생국 설치 자체가 제가 찾아본 거로는 1894년인데 전염병 예방 규칙까지 제정한 거 봤을 때는 1895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거 다 합쳐봤을 때는요. 왜냐면 이게 국내 암문이었나? 그러니까 그 1차 가복 때 그 파라문 세우잖아요. 파라문. 거기서 국내 암문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국내 암문에 그런 근대식 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세부적인 기국을 설치한 게 위생국이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이번 기출 아니었으면 다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처음 봤어요. 솔직히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디귿 리을 속어서 푸는 게 제일 깔끔했을 것 같은데 어디 디귿 전등은 1887년 고동과 미국인의 합작으로 설립한 한성전기회사가 처음 설치했다는데 봐봐요. 전등은 87년이 맞는데 이 한성전기회사는 98년이에요. 98년에 만들어진 게 87년에 한 거를 설치가 없으니까 틀렸고요. 자, 리을 철도는 광무개혁 때 견인선을, 러일전쟁 때 경부선을, 간도 협약으로 경의선을 모두 일본 개통했다는데 이거 틀렸거든요. 왜냐면 이 경인선은 1899년이고 경부선은 1905년, 경의선은 1906년인데 이 간도 협약 자체는 1909년이라서 이걸 통해 가지고 경인선을 만들 리가 없기 때문에 리을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도를 보면은 약간 이것들은 지금 1년 때문에 아리까리한데 이것들은 지금 거의 10년 뭐 3년 4년 최소 이 정도여가지고 굳이 덜 이상한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조금 논란 제기를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찾아본 거에서는 그나마 기록도 있어가지고 말 되긴 하는데 문제가 너무 지저분했어요 이거. 약간 뭔가 깔끔하지도 않고 되게 지저분하고 뭔가 어려운 키워드 내고 속어법도 깔끔하게 못하고 이거 출제자가 문제를 왜 이따구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한 문제여가지고 한번 이의제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 이거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약간 문제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좀 많은 분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근데 솔직히 아까 얘기한 그런 이 근대 문물연도 문제라던가 부여 문제라던가 이거 알란? 이런 거 한 4개 5개 틀려도 제가 보기에는 합격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좀 문제가 쉽지 않았어요. 문제가 별로 질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아무튼 정답은 1번을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미추친 정변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개화당 개화당 연것되면 좀 쉬운 거 있는데 일단은 정변을 겪은 뒤로는 도정과 민간에서 모두 이른바 개화당이 하는 자는 충의를 모르고 외국과 연결하여 나라를 팔고 결을 배반했다고 말했다는데 개화당이 정변 일으킨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윤치올기 나왔고 여기 나온 외국인은 일본을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개화당이 일으킨 정변 생각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갑신정변. 이거는 워낙 개화당 정변 이런 거 한국사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가지고 딱히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일단 1번 이 정변을 계기로 주미고사 박정양을 미국에 파견하였다. 아니에요. 이거 다 파견하지 않았어요. 아니 갑신정변이랑 미국에 이걸 파견하는 건 전혀 연결이 안 되고 박정양 파견된 건 이거보다 더 이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됩니다. 2번 이 정변 직후 근대화를 위해 통리기 무화문을 설치하였다. 일단 갑신정변 1884년인데 이건 80년이라 틀렸습니다. 3번
이 정변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상호 약속으로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이모군란이죠. 이 문제 제시된 사건을 계기로 체결한 그런 조약은 재물포 조약이 아니에요. 재물포 조약이 아니라 한성조약 체결했어요. 한성조약. 그리고 청나라랑 일본이 1885년에 텐진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1번, 2번, 3번은 다 틀렸고 정답은 4번인데 이 정변 주도 세력은 해상공국의 혁파 등 여러 개혁을 시도하였다. 맞아요. 왜냐면 이거 아마 8조인가 9조집이 있는 건데 이건 혁신정강 14조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 문제는 기본적인 키워드만 알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라서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다음 가해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뭐 국민부와 혁신회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1930년대 국민부 개통이 이걸 조직해서 남만주 일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어요. 남만주 일대를 중심으로 활약한 이 선지의 내용 고려했을 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군사 조직은 조선혁명군이에요. 북만주는 한국독립군, 남만주는 조선혁명군. 이건 쉬웠어요. 1번 영릉과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맞죠? 당시 조선혁명군의 대표적인 승리 전투. 정답 1번이고요. 2번 해산진 보천보를 습격하여 일제 경찰 주재소와 명사무소를 파괴하였다. 이거는 좀 어려운데 동북 항일 영군이에요. 당시 만주 지역에서 그 중국과 한국군이 연합해서 만든 그런 좀 연합정격의 그런 군사 조직인데 특히 이 군 정북 항일 연군은 그 김일성을 대표로 한 그런 군대가 이끈 전투예요. 그래서 틀렸고 3번 쌍성모 전투, 대전자루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거 한국 독립군. 그래가지고 틀렸어요. 참고로 뭐 한국 독립군 관련된 거는 여기 쌍성모 대전자령 외에 뭐 사도하자, 동경성 그 전투가 있습니다. 4번 일본과 6일 동안 10여회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둔 청산이 대첩을 이끌었다. 이거는 북로군정서군이죠. 말이 좀 꼬여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건 북로군정서군이랑 관련된 거라 틀렸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이 문제는 괜찮았어요. 자, 14번 다음 설명 해당되는 시기를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했어요. 왜냐? 이 조선총독부가 조선농지령을 제정했다. 이게 1934년이면 걸 알면 되니까 신간에서 31년, 조선업계 사건 42년. 그래서 3번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이것만 해석하면 끝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해석을 더 해드리면 일단 이 조선 농지령을 한 이유가 뭐 지주의 소작농 수터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소작인의 소작료 뭐 강명 청구권을 법제했다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작인의 소작권을 안정시켜 농촌사회 불안 완화한다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1920년대에는 그런 소작쟁이가 많았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지주들의 횡포가 심하니까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소작쟁이라든가 뭐 암태도 소작쟁이 이런 것처럼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당시에 일제가 이거를 조금 완화시키려고 뭐 소작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줄어들지 않으니까 알았어 내가 해결해줄게 하면서 이 법이라는 걸 좀 만들어가지고 조금 그런 소작인을 위한 명분상의 뭔가 그런 법령 같은 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그런 효과에서는 오히려 미약했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조금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그런 세운 법령이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 그게 조선 농지령이거든요. 근데 사실 1934년 이거 알았으면은 풀었어요.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조금 자주 나올 만한 키워드는 연도를 좀 외워두시는 게 빠른 풀이에 도움 되다 보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외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 15번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진전에 관한 연대별 설명을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1번 뭐 이건 그냥 바로 설명드릴게요. 노동 징합적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으로 매년 10%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맞죠? 문제 제시된 정부 시기는 박정희 정부 시기인데 당시에 경공업, 중공업 이런 순으로 발전 도모해가지고 특히 수출 주도형 그런 산업을 주도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초반에 빠르게 일으켰죠. 맞는 내용이고 2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전태일의 분신은 노동운동에 관심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맞아요. 1970년에 그런 서울의 평화시장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 근로자 기준법 준수하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하면서 평화시장에서 분신 자살을 했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1970년대 그 노동운동의 대표 사례로서 맞아요. 근로기준법. 그래서 3번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이른바 삼정호황에 힘입어 중반 이후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 60, 70년대는 박정희 정부고 이 시기는 전두환 정부 시기인데 당시에 조금 이런 시기적인 운이 좋아가지고 경제 성장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라 정답은 4번인데 한때 중단되었던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하는 개헌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직선제를 부활하는 개헌한 거는 87년의 9차 개헌이죠. 이때는 그 전두환 정부 시기에 이걸 시행했는데 지금 90년대 얘기했으니까 87년이라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시기에 9차 개헌.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에요. 이거는 워낙 유명한 키워드라 외웠으면 금방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6번 다음 각 자료에 해당되는 시대의 지방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이건 좀 사료를 풀어드리면서 얘기할게요. 일단 기억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사형을 청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공물을 배상한다는데 일단 이거는 고조선의 범금팔조예요. 범금팔조. 그래가지고 일단은 거의 선사시대급 국가를 냈으니까 일단 고조선 적어놓고요. 완전 옛날이죠. 선사시대급. 니은 태조께서 나라 통일하는 외관을 두고자 하였으나 시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청컨대 외관 두소서. 야, 이거는 유명한 사료죠. 시무 28조 관련된 최승로가 그 성종시기에 외관 설치를 건의한 거죠. 그래서 니은 사료는 고려시대예요. 디귿 골품을 따져 사람을 쓰기 때문에 이것까지 설명할게요. 이거는 말 그대로 골품제예요. 골품제 나왔으니까 당연히 신라겠죠. 조금 구별되게 좀 그어드릴게요. 일단 그러니까 기역은 고조선, 니은은 고려, 디귿은 신라, 리을. 이들은 집합하자마자 우선 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고 마침내는 경찰 관서를 습격하여 때때로 파괴적 행동에 빠지려 했다. 이것도 유명한 사료인데 이거는 3.1운동 사료예요. 그러니까 만세운동 보고서, 그러니까 만세소리 보고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비폭력을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좀 폭력적인 투쟁도 한 3.1운동 관련된 거다 보니까 리을은 일제감정기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정리해서 고조선, 고려, 신라 그리고 일제감정기 관련된 그거의 지방 제도를 고르면 되는데 사례도 정리드리면 1번 오부를 설치하고 장관으로 욕사를 두었다는데 일단 1번은 고구려예요. 당시에 고구려는 욕살과 철역은지라는 지방관을 두었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시비목을 설치하고 장관으로 목사를 두었다. 맞죠? 당시에 외관 설치하고 시비목도 설치한 고려 성종시기의 대표적인 지방행정 정책. 정답 2번이고요. 디귿 팔도를 설치하고 장관으로 관찰사를 두었다. 이거는 신라가 아니라 조선이죠. 그래서 틀렸고 4번 23부를 설치하고 장관으로 관찰사를 두었다는데 이 23부가 언급되려면 개항기 시기예요. 일제감정기 시기 아니라 이거 2차 가보 때. 그래가지고 일제감정기 시기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료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사료 자체가 그렇게 엄청 까다로운 거 없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특히 외관 보고서 그냥 12목 찍었으면 그냥 고려 성종시기에 업적으로도 풀 수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7번 시대별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까지가 마지막으로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 헷갈렸으면은 이거 2번 골랐을 거거든요. 근데 설명드리면 1번 삼국 가운데 백제와 신라는 모두 국학이라는 최고 교육기관을 설립했다는데 틀렸죠. 백제가 아니라 통일 신라 때죠. 신문왕 시기에.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고려에서는 국자관과 향교 외에도 구제라는 사립교육 형태가 나타났다는데 이거 맞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냐면 이 향교 보고서 향교는 조선시대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고려시대 때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좀 본격화된 거지 고려시대에도 향교가 있긴 해가지고 맞는 내용이에요. 3번 조선에서는 서년을 모시는 서원이 고등교육 기능도 함께 담당하였다. 맞죠? 이 서원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사립교육기관으로서 맞는 내용이고 4번 가부개혁 시기에 신교육을 전담할 정부 부처로 학무아문을 설치하였다. 이거 아까 얘기한 그 위생부였나? 그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도 그 파라문 중 하나거든요. 그냥 관련 그런 이 시기의 교육기관? 그런 거로서 일단 맞는 키워드긴 해요. 근데 솔직히 아마 제가 보기엔 이건 몰랐더라도 솔직히 1, 2번 중에서 좀 고민했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향교 보고서 2번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신 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국학이란 키워드가 너무 명확하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계리직의 마지막 문제인 18번 문제. 다음 각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번엔 지역사 문제가 지난 19년 지역사 비해만 너무 쉬웠어요. 저번에 너무 끔찍해가지고. 일단 고인돌, 그리고 정독산성, 병인양요가 발생한 전투, 그리고 초지진. 그러니까 병인양요랑 신미양요가 발생한 이 지역은 강화도죠. 이번에는 지역사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1번, 몽골군의 침입에 대항하여 수도를 옮겼다. 맞죠? 고려시대 1232년에 천도했으니까요. 맞는 내용이고. 2번, 프랑스군이 침입하여 문화재를 약탈하였다. 맞죠? 당시 이 병인양요 때 약탈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을사조약에 반대하여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켰다는데 이거 틀렸어요. 이거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킨 지역은 여기가 아니라 전북 태인이어가지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진위대 군인들이 군대 해산에 저항하여 봉기하였다. 이거 좀 어려운 선지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아요.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된 이후에 당시에 해산된 군인들 중에서 그런 봉기를 일으킨 지역 중 대표적인 한 곳이 강화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조금 깊은 키워드긴 한데 정답 키워드가 너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것으로 그럼 계리식 해설을 마쳤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4개에서 5개 정도까지는 틀려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10개 보면 6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문제가 이번 거는 어려운 문제는 좀 어려웠었는데 뭔가 쉬워 보이는 문제에서도 함정을 파가지고 난이도를 엄청 높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풀었을 때는 그래도 풀만하네 싶었는데 막상 채점했을 때는 엄청나게 오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조금 많이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런 실수 안 하셨기를 정말 많이 간절히 바라면서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설 내용에서 만약 제가 좀 오류가 있으면 저도 지금 급히 준비하느냐고 최대한 공부하고 짜긴 했는데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있으면 꼭 댓글로 질문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해설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